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TV 토론에 출전한 4명의 후보, 4명의 후보 2시간에 걸친 토론을 다 봤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 한동훈이 떠오르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동훈이 어제 저 TV 토론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 없이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TK에서만 겨우 이기고 PK에서도 밀리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선전 이 TV 토론이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딱 3번 있습니다. 어제 한 번, 2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도요. 겉으로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자신의 공약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획되고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맹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이재명을 그 문제에서만큼은 넉아웃 시키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쉽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에 대한 총평을 보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협공을 했고 이재명은 거기에 방어를 전력을 했다. 결정적 한 방 없었다. 이런 기사평이 나왔는데 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재명은 김문수, 이준석의 협공에 방어하느라고 전력을 다 했는데 이재명의 그 헛소리, 맹점 딱 그걸 정확하게 타격을 해가지고 그 기부업 시키는 그런 한 방이 없었다 하는 게 어제 2시간에 걸친 TV 토론에 대한 관전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한 2가지 점에서 매우 아쉬웠어요. 2가지 점에서 매우 아쉬웠는데 뭐 2가지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어제가 주로 이제 경제 문제 토론이었기 때문에 경제 이슈와 관련해 갖고 2가지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다. 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했으면은 어제 토론을 본인이 한번 딱 추격하는 뭔가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뭐 2번째, 3번째 토론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2가지 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혁명 시대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AI 혁명 시대 에너지 문제인데 원전 가지고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기사 띄워주시고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탈원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했고 그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탈원전이었고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역행하는 그런 거고 이게 굉장히 이중잣대였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원전 수출을 한다면서 정작 국내 원전은 이제 가동 중지 하면서 원전은 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또 해외 수출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중잣대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때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 그 가동 중단시킬 때 경제성 평가도 뭐 조작을 한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여러 명이 이제 기소도 되고 그런 사건인데 근데요. 김문수 후보가
예, 원전 없이 AI 강국 될 수가 없다. 저건 아주 맥을 잘 짚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공통 공약이 뭐냐면 AI 이 패권 경쟁 시대의 G3가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그래도 G3, 지금 G1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G2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3위, AI 강국 세계 3위 그 정도 반열에 올라서겠다 하는 건데요. 이 AI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AI 자체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챗GPT라든가 그 오픈 AI에서 만드는 뭐 이런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은 딥시크라는 거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AI 프로그램을 누가 더 잘 만들고 그거를 또 많이 그 유통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AI에 들어가는 그 칩, 반도체 그걸 누가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그게 거기서 이제 압도적 1위가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 이재명이 얼마 전에 한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K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주 소유로 한 25% 30% 하면은 뭐 세금 걷지도 않고 될 수 있다. 그건 거의 뭐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헛소리였는데 그런 엔비디아가 있고요. 예. 뭐 그다음에 이 AI 혁명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가 돼요. 그게요. 그 AI가 빠른 속도로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새 챗GPT 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내면 저도 쓴 지 이제 됩니다만 거기 물어보면 그 빠른 속도로 답을 주잖아요. 그럼 빨리 그게 그걸 연산을 하고 돌아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AI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그 AI 혁명에 필요한 이 천문학적인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재명이요. 지금 한국 경제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0.25% 이게 이제 이재명이 이 윤석열 계엄 때문에 이런 불황이 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지금 침체된 이 한국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략을 내놔라. 각 후보에게 물었는데 이재명은 첫 번째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근데 두 번째가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한류와 같은 문화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1, 2, 3을 얘기했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1번하고 2번은요. 이 양립 불가능합니다. AI 혁명 시대예요. AI 혁명 시대에 이 뭐죠? 이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 재생에너지 이거를 확대시켜서 AI 혁명하고 함께 가겠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양립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요. 이재명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전라남도 해남에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그럼 100% 태양광 풍력 그쪽 이제 서남해의 그 풍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그 재생 에너지로 그 데이터 센터 100% 그거를 에너지 충당하도록 하겠다. 이게요 거의 초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초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kW가 뭐죠? 1000W를 1kW라고 하죠. 그럼 1메가와트는 킬로와트가 1000개 모이면 1메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메가와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하나 하려면요. 몇 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몇 기가와트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태양광 내지 풍력 발전은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게요.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간헐성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라는데 예를 들어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태양광 그날 공치는 거예요.
그날 공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풍력 발전도요. 뭐 태풍이 몰아치거나 뭐 해갖고 이런 날은 풍력 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아예 없는 날도 잘 안 되지만 태풍처럼 바람이 너무 세게 몰아쳐도 풍력 발전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간헐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해요. 고르지 못합니다. 고르지 못해요. 이 간헐성.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하나만 하더라도 몇 기가와트가 이게 그 전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서남해에 고르지도 못한 그 간헐성이 있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100% 에너지 충당을 한다고요? 이건 초현실적인 얘기, 한마디로 헛소리를 한 거예요. 헛소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딱 치고 들어가서 아니 AI 혁명 앞서서 G3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그 재생에너지로 해갖고 다 충당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재명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야 됩니다. 작년도 2024년도요. 한국에서 생산된 그 전력량을요. 분야별로 보면요. 재생에너지는 10%뿐이 안 됩니다. 원전이 30%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LNG라든가 석탄이라든가 하는 이 화력 발전이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요. 10%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10%도 안 됩니다. 그 10%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 기가와트가 소요되는 그 데이터 센터에 그걸 충당한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거든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지금요, 대만이 어떠냐? 대만이 탈원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을 해갖고 지금 낭패본 국가가 대만하고 독일이에요. 근데 대만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요, TSMC라는 데가 있습니다. TSMC라고는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근데요, 이 TSMC를 비롯해갖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요, 대만 전체 그 소비량의 한 8% 정도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탈원전 이후로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대만도요, 거기 뭐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이거 완전히 그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그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태풍 피해, 지진 피해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그런 그 자연재해가 벌어지면요, 이 재생에너지 발전은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이제 원전 저기는 없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그 올스톱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 LNG. 그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단가, 발전 단가를 보면요. LNG가 제일 비쌉니다. LNG가 제일 비싸요. 원전에 비해서요, LNG가 뭐 적게는 뭐 한 뭐 5-6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만이요, LNG 의존도가 전체 그 에너지 저기 40%까지 된 거예요. 40%까지. 그러니까 이 AI 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대규모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고르게.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이 지금 탈원전 하다 보니까 그 꼴 된 거예요. LNG 의존도가 높아져 갖고 LNG는 가장 비싼 에너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어제 이재명의 그 헛소리를 거기서 그냥 꽉 그냥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두 번째는요,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되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건데, 일단요, 진짜 저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한 28,000명 정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한미군의 어떤 그 성격 자체가요, 벌써 꽤 됐습니다. 이 한국만의 방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속 기동군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도발을 했다. 뭐 이럴 때만 주한미군이 기능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타이완을 어떻게 건드리거나 뭐 하면요. 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도 당연히 출동하지만요.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 기동군으로 그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파를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요. 아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면 우리들 이쪽에도 쉐쉐 저쪽에도 쉐쉐 우리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되지 왜 그 남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입할 때 말이에요. 물동량의 40%가 어디를 지나가는가. 그 타이완 해협을 지나갑니다. 물동량의 40%, 우리 수출입 물량의 40%가 타이완 해협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양안 분쟁, 무력 분쟁이 그러면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제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추산을 해봤더니요. 우리 GDP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갖고 거기 그 보급 그 유통 라인이 막히게 되면 우리 GDP의 20% 이상의 데미지를 입힐 것이다. 이런 지금 계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어제 자꾸만 그 얘기를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니까 나를 왜 친중파를 몰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냥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딱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구체적으로 우리 수출입의 40% 물량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데 이래도 우리하고 무관한 얘기냐 하고 들이밀었어야 됩니다. 들이밀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문제. 또 주한미군이 움직이게 되면 또 북한은 호시탐탐 주한미군이 좀 빠진 사이에 무슨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직결되는 겁니다. 직격탄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감증에 빠져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어제 이재명과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게 아쉽고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제 많이 생각나는 밤이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김문수 후보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